초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특이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을 보시면 세로는 기술의 발전이고요. 가로는 시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는데 천천히 발전하죠. 이렇게 천천히 발전하다가 현재쯤에 다다르게 되면 좀 기울기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뀌는 속도가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예측이 있고 과거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이 발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파란색의 곡선을 그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특이점이라는 게 생깁니다. 현재 요점을 말하는 건데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을 바로 인공지능 특이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상정했을 때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올까요?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초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발휘하고 사람을 부리는 시점이 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특이점이 온다면 언제 올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 올 수 없다, 그럴 리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시간이 지나서 또 기술이 발전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직은 알 수 없죠. 자,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과거에는 1차, 2차, 3차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오게 된 것이고, 그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많이 들어보신 사물 인터넷, 이 분야도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요즘 매우 인기를 끌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이 그린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인공지능이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한 파트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의 미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얘기할게요. 자, 자율주행차 여러분 타게 되실 것 같습니까? 네, 탈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 건강에 대한 어떤 진단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분의 수명은 젊으면 젊을수록 기대 수명이 올라가겠죠. 현재는 한 80세, 90세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100세를 훌쩍 넘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강화 기술, 이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힘든 일을 할 때 그 슈트를 입고 무거운 걸 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매우 좋지 않겠어요? 또 음성 인식, 내가 문에서 도어락을 열거나 열쇠로 열거나 벨을 누르거나 할 필요 없이 내 문 앞에 서 있으면 알아서 문이 열리는 거죠. 뭔가 인식을 통해서. 또 인공지능 비서가 있어서 말만 하면 주문도 해주고 날씨도 알려주고 뭐 공부도 시켜주고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매우 좋겠죠. 자, 번역도 해주고요. 자, 이런 음성 인식 분야, 인공지능 비서 분야도 매우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도 무조건 발전하겠죠. 우리 갖고 있는 컴퓨터뿐 아니라 냉장고, 에어컨, 기계 이런 것들에 다 CPU나 반도체 또는 인터넷이 깔려서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사람이 원하는 기능을 대신 수행해 주겠죠. 그리고 공유 경제도 시작이 됩니다. 이미 뭐 과거에 많이 있었죠. 우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자기 방 대여해 주는 것들도 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 또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좀 더 활발히 될 것이고 촘촘하게 세팅이 되면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공지능의 장밋빛 미래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이렇게 어두운 분야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이것입니다. 양극화죠. 부의 편중입니다. 누구나 자율주행차나 AI 로봇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장은 그렇지 않게 당장은 어떤 사람들만 특권층만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언제나 부유한 이들이거나 그런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정보의 격차가 곧 부의 격차가 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또 차별도 있겠죠. 인권의 후퇴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수집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는 누굽니까? 대부분 사람의 데이터죠. 사람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됩니까? 동의를 받고 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인권이 후퇴되거나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편향된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데이터가 편향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가 될 수 있죠. 재밌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재밌는 영상만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또 슬픈 영상만 좋아하는 사람은 슬픈 영상만 계속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세계는 슬픈 것과 즐거운 것이 아울러져 있죠.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세계, 유튜브의 세계는 슬픈 것만 있거나 또는 즐거운 것만 있는 거죠.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차별되고 편향된 이런 세상의 형태가 사이버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빅브라더 감시, CCTV와 인공지능의 결합을 하게 되면 이미 중국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감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딜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굴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딘가에 기록이 남으면서 이것을 정부 기관이라든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정치 체계도 변화되고 민주주의도 위협받는 상황까지도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변화와 기본 소득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미 또 코로나 시국을 겹치면서 일자리의 변화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오프라인 상점들은 많이 어려워졌고 온라인 상점들은 매우 번성을 했죠. 이런 것들도 다 일자리 변화와 연관이 있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양극화 부의 편중 이야기에서는 그런 정보나 기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대중화되면 될수록 장밋빛 미래도 있지만 또 이러한 어두운 미래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까요? 아니면 좀 반대의 경우가 펼쳐질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